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가볍게 읽기에 좋은 책이고 꼰대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도 저에게 가끔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읽을수록 점점 재밌어서 참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임영균. 따뜻한 꼰대, 대한민국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지닌 지울 수 없는 세대 갈등의 프레임을 발견하고선 이왕이면 좋은 꼰대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스스로 라떼형이라며 자처하며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지만 알고 보면 너른 마음씨를 지닌 따뜻한 꼰대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꼰대들이 넘쳐나는 그날까지 그는 꼰대에 의한, 꼰대를 위한 글을 쓸 것이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능률협회와 캐논 코리아를 거치면서 10년간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LG 디스플레이, S1, 현대글로비스, 우리카드 등에서 기획과 리더십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획의 신, 기획서 잘 쓰는 법, 업무의 신 등이 있다. 꼰대는 사회에 필요악이고 밀레니얼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 결과적으로 꼰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나은 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그런 꼰대를 따뜻한 꼰대, 즉 따꼰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목차 1. 아프니까 꼰대다. 2. 따꼰따꼰 따뜻한 꼰대가 왔어요. 3. 꼰대의 생활력. 4. 꼰대의 사회력. 5. 누구나 언젠가는 꼰대가 된다.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다. 영화 은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너희들이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 변해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꼰대로 불리는 행동도 그 나이 듦에서 생겨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사랑스런 젊은 꼰대, 그대여 오라. 돌이켜보면 지금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쓴소리였다. 지나가 보니 다 도움이 되는 얘기였고 나를 더 단단하게,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 기분 좋고 달콤한 말들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든 말들은 분명히 쓴소리였다. 물론 그 전달 방식이나 표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유행을 창조하는 것은 레트로가 아니라 뉴트로이다. 옛 것의 가치에 요즘의 것에 새로움을 더해 뉴트로 꼰대가 되어보자. 꽃밍 아웃하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꼰대가 될까봐 두려울 땐 오히려 먼저 꽃밍 아웃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제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따꼰따꼰 따뜻한 꼰대가 왔어요. 요즘 내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도 유랑단이다. 강의를 하면서 전국 반방곳곳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진짜 꼰대의 모습, 그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꼰대에게 없는 4가지를 말해봅니다. 첫째, 배려심이 없다. 둘째, 수용력이 없다. 셋째, 인간미가 없다. 넷째, 센스가 없다. 따꼰따꼰 따뜻한 꼰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따뜻한 꼰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빼야 할까요? 불분명한 업무 지시, 그거 좀 가져와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서 좀 해와요. 도대체 그게 뭐고 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죠.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대요.
어떤 상사가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직원에게 V 봉투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 지시를 받은 직원이 봉투에 알파벳 V자를 써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승리의 V를 날릴 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업무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입으로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꼰대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문제를 해결 이전에 위로와 공감으로 사람을 먼저 챙기자. 나는 강요하는 걸까? 권유하는 걸까? 나의 선한 의도가 강요가 아닌 권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3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1. 반복해서 말하지 말자. 2.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남겨두자. 3. 내 생각은 가장 늦게 이야기한다. 나의 선한 의도가 타인에게 불편한 강요가 될 수도 있다. 권유와 강요의 경계를 제대로 지키자.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 사무실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적힌 문구다. 번역하면 완벽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완벽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래요. 시도하기 전까진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어느 날 지인과 식사 자리에 나는 늘 하던 질문을 했다. 사장님, 이 집 맛있어요? 지인이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니 질문을 바꿨다. 사장님, 이 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사장이 멈칫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저희 집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줘요. 그날 우리는 그 집에서 가장 맛있다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지인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만족이 시작된다. 세상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다. 현대사회는 선택 과잉 사회다. 오늘 영화나 채널을 고르고 식당을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여행지를 정하는 모든 것이 선택이고 선택하려면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랍스터에게 배우는 직장 생활의 한수. 랍스터의 껍질은 왜 있는 걸까? 괜히 무게만 차지해서 비싸기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얼마 전 랍스터를 먹으면서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런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형 그거 알아? 랍스터에 껍질이 없으면 랍스터를 아예 못 먹었을걸? 랍스터를 보호하는 껍질이 없으면 진작 다른 포식자에게 잡혀 먹었을 거 아니야. 후배의 이야기는 좀 더 이어졌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성가신 껍질이지만 랍스터에게는 껍질은 다른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보호막이래. 그런데 이 껍질이 랍스터에게도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고난이래. 랍스터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커지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생물이라고 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보호하기 위해 둘러진 껍질이다. 랍스터의 성장에 맞춰 껍질까지 저절로 커지지 않기 때문에 랍스터는 자신의 크기에 껍질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 랍스터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에 바위 밑에 숨어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버틴다. 랍스터에게 있어 껍질은 보호막이기 이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낸 성장의 증표이자 실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곧 지나가리라. 고통의 순간만큼 성장하리라.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며 극복했다. 자꾸 흔들린다면 멀리 봐.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인간 이하의 삶에 매번 좌절하고 힘겹다. 이런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시즌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들이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이 커진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수용자들의 몸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망감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죽어나간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수용소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좀 더 먼 곳에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다. 눈앞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종전과 해방이라는 먼 미래를 기대하고 하루를 버틴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50년간 연구를 지속해온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 필드 교수는 시간 전망이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한 개인의 성공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시간 전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며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이 길다고 했다. 이직하고 싶다. 퇴사할까? 고민하고 흔들리는 시기다. 그래 맞다.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리는 청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가끔은 멀리 봐. 그래야 안 흔들려. 배려라는 연기를 좀 해볼까? 아무리 작은 배려라도 그에 따르는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인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나 그리고 타인. 일단 잽은 받아주고 후국 날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연기할 수 있는 두 번째 배려의 기술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상대는 날게 만든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욕구가 있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팀장님이 말씀한 땡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니 더 큰 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기분, 그것은 어떤 칭찬보다 기분 좋고 어떤 말보다 힘이 있다. 끼어들 땐 깜빡이 좀 켜자. 살다 보면 길거리나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다고 부탁할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본인이 궁금한 것을 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의 연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에 걸맞는 의사표현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저기 실례합니다. 잠시 말 좀 묻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깜빡이를 켰더라면 서로 놀라지는 않겠다는 거죠. 센스를 선빵 날리기 기술이다. 센스는 선빵 날리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식당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 반찬을 좀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에게 미안해서 말을 걸지 못하는 경험 말이다. 그런데 이럴 때 식당의 종업원이 먼저 김치 더 드릴까요? 상추도 좀 더 드릴게요.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온다. 배를 몇 번이고 누르고 불러도 내 테이블은 휙휙 비켜나가는 듯한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식당 자주 와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센스 어렵지 않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한 번만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스펙은 충분히 쌓았으니 센스도 좀 키워볼까? 센스는 타이밍이다. 센스는 상황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센스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센스라는 말은 순발력이나 재치, 눈치 등과 같은 유효로 쓰인다. 나는 그보다 센스는 배려이자 예의라고 생각한다. 꼰대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요즘 세대들에게 청년 실업, 백만 시대, M4 세대, 헬조선 등 현재 요즘 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경제 성장과 IT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풍족하게 자랐고 좋은 교육 환경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그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는 가장 완벽한 연습무대다. 만약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무를 모으고 일을 분담하고 명령을 내리려 들지 마라. 대신 이들이 방대하고 끝없이 넓은 바다로 꿈꾸도록 가르쳐라. 생떼치페리. 회사는 어디까지나 무대일 뿐이다. 무대가 주는 화려함, 조명 등 회사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회사가 가진 자원, 시스템, 배경도 내 연기력을 도와줄 뿐 결국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내 연기력에 달려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나의 합이다. 일이란 결국 연결되고 연결된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도 지나고 보면 연결되어 있고 A라는 것을 잘하면 결국 B라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경험이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두려워서 해보지 않고 피하고 거절한다면 이런 경험은 쌓이지 않는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나 실은 꼰대인 것 같아. 밀레니얼 세대, 90년생 꼰대, 아재, 요즘 것들,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당신을 위한 사이다 처방전. 이 책은 참 재미있고 유쾌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꼰대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도 좀 잔소리 같은 느낌일 때 우리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 아이도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잔소리라 생각하고 꼰대 합니다. 그런데 그 꼰대가 좀 좋은 뜻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접근하면 좋은 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꼰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